잘 틀려왔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할 겸 해서 한번 봅시다. 그 26번 내가 해줄 거고 7, 8, 9빵 얘는 시켜봐야죠. 자, 26번 보겠습니다. 134쪽에 26번이야. 거기 보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죠. 3 절대값 x 마이너스 18은 0. 요거를 지금부터 이제 풀어볼 거야.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 하냐면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눴죠. 이 범위 나누는 작업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절대값 기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을 거야. 그런 거 뭐가 있을까? 얘는 x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라 하면 될까 이거는? 그냥 0이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두 번째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범위를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범위 두 개 나눠 놓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있는 숫자가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 양수면 어떻게 쓰라고 했었냐면 그냥 그대로 쓰라 했습니다. 양수면 이렇게. 근데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밑에 있는 거는 요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음수가. 그랬을 때 이 절대값 요 기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겠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거부터 얘 인수분해 되죠. 요거 6, 3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딱 달면 돼. 그러면 x 값은 마이너스 6 또는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둘 다 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수도 있다 했어요. 둘 중에 뭐 고를래? 마이너스 6은 범위 안 들어오죠. 여기는. 그쵸? 그래서 얘는 지우고 요거 하나만 딱 골라주시면 되고 다음 것도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x, 6, 3 쓰시고 이번엔 마이너스가 여기 붙겠죠. 그쵸? 그러면 x가 6 아니면 마이너스 3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둘 중에 뭘 골라주면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를 골라주고 플러스는 지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x는 3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한번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다음 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조금 복잡한 걸로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27번은 너무 쉽고 그 28번 있죠. 28번 요 문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풀어보고 맞춰보겠습니다. 28번 풀어보세요. 답은 맞았는데 내가 예쁜 글씨로 한번 더 써줄게. 자 범위 나눠봅시다. 절대값 기호 보시고 요 안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찾을 거예요. x 얼마 찾을까요? 3 기준으로 가운데로 자르면 되겠죠.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하나, 3보다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가 4 같은 숫자니까 절대값 안에는 양수. 그러면 얘는 그대로 부호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식은 요래 될 거고 얘 아예 풀어버리자. 4, 3 이쪽 마이너스. 그럼 x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랑 3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자, 둘 중에 뭐 고르실래요? 마사는 안 되겠죠. 이거는 범위 안 맞으니까 안 되고 얘만 고르면 되고 딱 3까지 걸리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3보다 작은 숫자 2 같은 거 대입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얘도 정리해서 풀게요. x 3, 2 이쪽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게 3하고 마이너스인데 3은 될까요? 안 될까요? 딱 걸려서 안 되죠. 3 안 되고 요것만 돼서 얘랑 더해주시면 답은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힌 사람? 아무튼 요거 하나짜리 잘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짜리 말고 하나 더 있었죠. 2개짜리도 있었죠. 2개짜리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2개짜리는 거기 없고요. 개념원리 피셔야 돼요. 개념원리에 몇 쪽을 피시냐면 202쪽 202쪽에 431번에 두 번째 문제 있죠. 431번에 두 번째 이 문제
요거 한번 지금 연습장에다 풀어볼게요. 연습장. 왜냐면 거기 지금 나중에 부등식 할 때 니네가 거기다 또 필기할 거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쓰면 나중에 필기를 못 하니까 얘를 저기로 풀어볼게. 연습장에 풀 텐데 자 얘들아 잠깐 요거 하나 보세요. 여기 식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 바꿔서 가운데 등호라고 놓고 풀어볼게. 등호라고 놓고 그래야지 니네가 풀 수 있으니까. 자 훨씬 쉽습니다. 1차니까 한번 해보세요. 답 좀 맞춰볼까요 우리? 자 범위 나눠볼게. 이 범위는 얘랑 요거 둘 다 보라 했어요. 요거는 얼마 기준으로 나눌까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얘는 2 기준으로 딱 찢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3개가 나올 텐데 이렇게 수직선이 있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자르면 범위 3군데 보이죠. 첫 번째는 x가 마이보다 작은 거,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은 거, 세 번째는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범위를 3개로 쪼갤 겁니다. 자 요래 쪼개놓고 나서 먼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1번 범위 볼게요. 헷갈리면 하나씩 대입하면서 보세요. 마이너스 2 같은 거 대입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절대값, 왼쪽 절대값 양수 음수 저렇게 대입하면 음수니까 거꾸로 바뀌어서 나오고요. 오른쪽 절대값 양수 음수 2에서 마이너스 2를 더 뺄 거야. 그러면 양수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반영해 주시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마x 마1 마2 뿔 x 마 x 뿔 1 이렇게 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 이걸 넘기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러면 x가 4네? 이거 말 돼 안 돼? 말 안 되지 않아? x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보고 있는데 얘보다 작은 범위를 보고 있는데 얘를 답으로 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우시고 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입니다. 또 숫자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0 같은 거 집어넣어 볼게. 빵빵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왼쪽 절대값 양수 음수 왼쪽 양. 그 다음에 오른쪽 절대값 양. 니네가 저번 시간에 좋아했던 양양. 그러면 얘는 그대로 똑같이 나오시고 됐어. 그러면 요래 되겠죠? 요렇게.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얘네 없애고 이거 쪼르륵 다 정리하면 3x고 그 다음에 얘 넘어가면 2 이렇게 되나? 그럼 x가 얼마일까? 3분의 2? 3분의 2. 그러면 이 3분의 2가 말이 되는 3분의 2인지 아닌지 봐야겠죠. 말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오케이 됐고 마지막 세 번째 거 이쪽 왼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2보다 큰 숫자야. 3 같은 거 대입해 볼까? 3 대입하면 왼쪽 절대값 양수 음수 3 더하기 1 4니까 양수. 그 다음에 오른쪽 절대값 2 빼기 3 양수 음수 음수니까 거꾸로 바뀌어서 반대로 바뀌어서 들어올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로 퉁쳐서 쓰겠습니다. 자 얘네 두 개 날라가죠 또? 또 날라가고 1도 날려버리시고 마이너스 x가 2니까 x는 마이너스 2 그치? 근데 마이너스 2가 저 범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2보다 큰 범위인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또 지워줍니다. 그럼 되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x가 얼마인 거? x가 3분의 2인 거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자, 이 120쪽을 보시면 제목은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에 대한 2차식이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근을 구하여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자, 요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식이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봅시다.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요거 되죠? 어떻게? x 4, 1, 마이너스 이렇게 하고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하잖아 그치? 요거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는 0이 되어 있으면 얘들아 는 0이 되어 있으면 여기 들어갈 숫자가 두 개 있거든. 이 두 개가 뭐랑 뭐지? 마이너스 4랑
1이거든? 우리 저런 숫자를 뭐라 그래? 2차 방정식이 뭐라 그래? 근 또는 해라고 하죠. 2차 방정식의 근 또는 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자, 근데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저렇게 깔끔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 조금 안 될 수도 있잖아. 얘를 조금만 설정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인수분해 되는 게? 잘 안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약간 내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그 사기를 칠 거예요, 사기. 자, 무슨 사기를 칠 거냐면 이런 사기를 칠 겁니다. 자, 이거 있지? 이거를 인수분해 할 때 너네가 이렇게 하고 요로 넘어오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약간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얘를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하겠지. 그럼 루트 안에가 얼마니? 9에다 16이니까 25죠. 그럼 루트 25니까 이게 얼마냐면 5입니다. 5. 자, 그럼 두 개 한번 구해볼까? 하나는 더하면 얼마? 2분의 2니까 1이야. 빼면 얼마?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야. 그러면 얘네를 내가 구해놨지. 구해놓고 마치 두 근이 요거인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x-1, x 플러스 4라고 써도 괜찮죠. 이렇게 해도. 자, 원래는 순서상 봤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거야. 그치? 원래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로 돌려서 근을 구하고 인수분해 한 것처럼 쓴 거지. 지금 순서 바뀐 거 보여? 원래는 다시 어떻게 한다고? 인수분해를 해서 여기서 근을 찾는다고.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라고? 먼저 인수분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근을 먼저 찾고 인수분해 한 것처럼 써볼 거야. 자, 요거를 한번 인수분해가 안 되는 저식을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요 녀석 갖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진짜 인수분해 안 보이니까 x는 이렇게 해서 쓸게요. 2분의 위에 어떻게 되지? 불러볼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4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오케이. 그럼 저 안에가 얼마가 될까요? 16에 20이 되겠죠. 더하면. 그럼 루트 20이네. 루트 20은 얼마? 2 루트 5. 오케이. 그럼 요거를 2 루트 5 라고 쓰고 나서 약분이 되지. 약분해 보시면 마이너스 뿔마 루트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근이 두 개거든.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인데 얘를 마치 내가 인수분해 한 것처럼 이렇게 중괄호 써야겠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쓰고 저 인수분해 잘했죠? 헤헷 하고 끝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니네가 인수분해 한 걸까? 아니죠.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인수분해 한 건 아니고 근을 구해가지고 갖다 그냥 자리에 넣고 쓴 거잖아. 그치? 그 짓을 한번 해보겠다는 소리야. 자, 거기 다시 한번 말 좀 보세요. 다시 이제 그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박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x에 대한 2차식이 쉽게 인수분해되지 않을 때는 거기서부터 밑줄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 요거를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여 됐을까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예제 있죠, 예제. 요거를 내가 방금 풀어준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 보통 이렇게 인수분해 여기까지 하나요? 보통은 여기까지 안 하죠. 그냥 뭐 정수나 뭐 유리수 나오는 정도까지만 하고 마는데 얘는 복소수 범위까지 다 그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 한번 더 해볼게. 넘어가서 필수 예제 보면서 한 번 더 연습하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126쪽에 있어요. 126쪽. 여기에 13번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보지 마시고 내가 하는 거 보고 화면 보고서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보이는 거 있어요? 없죠. 보이는 거 없으니까 사기 치러 가야죠. 자, 근 공식 한번 불러볼게요. 2분의 2 그치 4, 1, 6 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얘를 빼면 이게 24잖아? 그럼 4-24니까 마이너스 20이네. 자, 하나 우리 또 잊으면 안 되는 거 있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거 앞으로 이렇게 쏙 빼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루트 22, 2루트 5라 했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자, 약분 되죠, 얘도? 약분 해보시면 1 뿔마 루트 5i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근을 보니까 두 개네요.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있고 그죠? 그래서 쓰겠습니다. 내가 마치 인수분해 한 것처럼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이제 하나를 딱 쓰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됐어? 근데 거기 답을 보시면 답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이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죠. 그 괄호를 풀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정리하면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있죠.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가리시고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근 구해보니까 뭐 나왔디? 근이 뭐 나왔어? 2 8마 루트 4 2분의 마이너스 1 뭐 2분의로 태울까 이렇게? 2분의 마이너스 이렇게 할까? 네. 이런 거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너네가 하나는 이런 거 쓸 거고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14 그 다음에 하나는 뿔마가 아니라 플러스 요거 하나 쓸 거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쓰겠죠 이렇게 쓸 텐데 조심할 게 이거 개수가 얼마일까 앞에 2가 있어야 돼요 앞에 2 없으면 안 된다 2x제곱이니까 앞에 꼭 2 달아 주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연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20페이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 개념이 하나 남았어요. 켤레근이라고 한 거 남았습니다. 켤레근. 우리 켤레란 말을 처음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쵸? 이 켤레는 뭐 할 때 들어봤죠? 켤레 복소수 할 때 들어봤었죠. 켤레 복소수. 그때 켤레 복소수의 뜻이 뭐였었냐면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이런 식으로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거를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 했습니다. 여기도 비슷한데요. 박스 볼게요. 거기 두 개 있죠. 1번, 2번 있는데 자, 내가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하는데 잘 치세요. 첫 번째 A, B, C가 유리수일 때에다 유리수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유리수. 참고로 그 A, B, C는 위에도 나와 있지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개수들, 이 개수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다음 밑줄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 루트 M이다. 그거 쭉 밑줄 치겠습니다. 자, 이게 되게 편한 게 예를 들어서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잖아. 그러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소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근의 공식 생긴 구조를 보시면 생겨먹은 게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 붙어 있어요 지금? 루트 앞에 딱 붙어 있죠. 그쵸?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올 텐데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구조상 봤을 때 하나가 p 플러스 q 루트 m이다. 그러면 다른 하나는 p 마이너스 q 루트 m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된다는 소리야. 됐을까요? 근데 조심할 거는 a, b, c가 어떤 수일 때? 유리수일 때란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볼게요. a, b, c가 이번엔 실수일 때래. 실수에다 동그라미 칠게. 실수. 자, 그때는 근이 어떻게 생긴대? 한 근이 p 플러스 qi면 다른 한 근은 뭘까요? p 마이너스 qi. 요것도 쭉 밑줄 치겠습니다. 얘는 켤레복소수랑 비슷해요. 허수 부분에만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안 붙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근이 2 마이너스 i면 다른 한 근은 뭘까요? 2 플러스 i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근데 요것도 또 잘못 알고 있어서 한 근이 루트 3 플러스 1인데 다른 한 근은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뇌절하시면 안 돼요. 다른 한 근은 이게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 근이 i 플러스 1이면 다른 한 근은 뭘까요? i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i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어디 마이너스가 붙는지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어? 이 생각 갖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27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첫 번째 필수 예제 15번에
그 1번 보면 이런 식이 있죠. 자, 한 근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 나와 있죠. 그때 유리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러분 요거 하나만 보고 갈게. 한 근이 요거면 다른 한 근은 요거일 가능성이 높아. 그쵸? 3 플러스 루트 2일 가능성이 높아. 대신에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인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근데 A, B는 그냥 아예 유리수라고 줬고, 그리고 요 앞에 2차 항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얼마야? 1이잖아. 1. 1은 유리수 맞나요?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한 근이 위에 거면 다른 한 근은 밑에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아마 이렇게 했겠지? 중학생들이라면 얘를, 여러분들 중학생이긴 하지만, 귀여운 중학생이긴 하지만, 별로 귀엽진 않지만, 이젠 다 늙었죠. 중학생이라면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사기쳤던 것처럼 이렇게 했겠지만 우리는 더 좋은 걸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써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한번 볼게요, 얘들아. 둘이 더하면 얼마니? 6. 곱하면? 7. 그치? 자, 이거 자리 찾아서 갈게. x제곱은 그냥 가고 두근의 합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x. 곱은 어떻게 들어간다 했죠? 곱은 그대로 그냥 쏙 들어가면 요래되고요. a 값은 마이너스 6, b 값은 7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답은 1 이렇게 하면 돼. 어때요? 괜찮아? 할만해? 그러니까 이게 3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요거 반대편을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겠죠? 합곱 나온 김에 차 하나 볼까? 우리 두근의 차 하면 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이런 거 차 하나씩 있었죠, 그쵸? 기억나요, 이거? 차도 한번 연습 좀 해볼까요? 차도. 생각난 김에.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화면 봐. 자, 이런 식이 있대. 그리고 두근의 차가 2라고 합니다. 이때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 요거 한번 우리 구해볼까? 자, 보면 차가 2죠. 얘를 어디다 쓰냐면 바로 그냥 여기다 2 쓰시면 돼요. 제곱하면 얼마지? 제곱하면 4야. 그럼 좌변은 4로 나온 거야 이미. 끝이야 좌변은. 자, 그리고 우변에 얘랑 얘를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볼 텐데, 자, 여기서 나 근과 계수의 관계 쓸 거야. 근데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 바로 쓸 수 있어? 아니면 조금 뭔가 작업을 해줘야 돼? 뭔가 해줘야 돼. 뭐 어떤 거 해줘야 될까? 9로 싸그리 나눠 주셔야겠죠. 그러면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2kx 플러스 9분의 k 마이너스 5는 빵 이렇게 되겠죠.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을 찾아볼게요. 두근의 합은 얼마인가요? 합 찾을 수 있을까요? 두근의 합은? 요거야 다. 그치? 9분의 2k까지야. 지금 x에 대한 식이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뒤에 그냥 다죠. 요거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는 뭐만 해주시면 되냐면 얘를 들고 여기다 대입, 얘를 들고 여기다 이렇게 대입만 해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조금 귀찮겠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k가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였죠. 저번 시간에 했었고 또 조서탕이 어제 물어봤던 거였던 거. 차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차까지 한번 다시 복습도 해봤고 다음 거 두 번째 거 볼까요? 2차 방정식이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때 한 근이 얼마래요? 한 근? 1 플러스 2i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2i. 근데 이렇게 하려면 개수들이 실수인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a랑 b는 실수라고 i에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 1이니까 실수 맞죠. 오케이, 그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a랑 b를 채워 넣을 건데 우리는 하수가 아니라 고수니까 얘를 갖다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시다. 두근의 합 얼마? 2.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얘랑 곱해야 되는데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5 맞네요. 5. 그쵸? 그럼 합곱이 나왔으니까 식만 구성합시다. x제곱이고
얘가 2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2로 거꾸로 바꿔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플러스 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2고 B 값이 5가 되겠네. 얘네 둘이 어떻게 하래 마지막에? 빼라고 했죠. 빼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좀 해볼까요? 자, 그 밑에 두 문제 풀어볼게요. 255번, 257번 두 개 한번 풀어보시고 시간이 남으시는 분들은 256번도 시간이 남으면 풀어 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자, 한근이 이렇게 나와 있고 유리수 A, B라고 합니다. 그때 곱한 거 구할 건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거. 얘를 보고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큰일 나죠. 얘는 이게 아니라 루트에 있는 걸 보호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한근은 뭐냐면 다른 한근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가 어디 붙는지 위치를 잘 보셔야 돼. 루트에 i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확정적으로 쓰기에 앞서서 하나 체크해 볼 게 있죠. 조건. 유리수라고 나와 있고 얘 앞에는 개수가 얼마지? 이거는 1이잖아. 그럼 어차피 다 유리수니까 얘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근의 합과 곱만 보고 끝낼게요. 두근의 합은 얼마일까요? 합은 2. 그 다음에 곱은 이렇게 살짝만 바꿔서 곱하면 훨씬 쉬워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부호 갖고 막 장난 쳐놨으니까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식을 먼저 한번 써볼게요. 합이 2니까 마이너스 2x라고 들어가겠지? 곱은 그대로 이렇게 드시고 그러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맞지? a는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그 다음 b는 얼마야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그냥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둘이 최종적으로 딱 곱해주시면 답은 얼마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됐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1에다 붙이면 큰일 납니다. 얘는 앞에 루트에다가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럼 다음 거 볼게요. 257번. 얘는 여러분들이 살짝 고민할 만한 게 있었을 텐데 뭘 고민을 했을 것 같냐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다른 한근이 이건가? 하고 살짝 혹시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왜 이거를 고민하고 확신을 못하냐면 분수에 있으니까 분모에 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맞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게 불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갖다가 유리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 유리화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하고 위에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 좀 해볼까? 계산해보면 얼마일까? 1 빼기 4i 제곱이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요게 5입니다. 5. 얘가 5분의 1 마이너스 2i야. 얘가 요거랑 똑같아. 요거 자체가.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한근은 얼마일 거냐면 이걸 거거든. 5분의 1 플러스 2i일 거야. 다른 한근이. 그럼 너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 건 뭐냐면 얘를 유리화했을 때 이게 되는지만 체크해 보면 돼. 그것만 체크하면 딱 쓸 수 있겠지. 근데 요거를 유리화를 딱 해보시면 얘를 곱하고 해보시면 이게 5분의 1 플러스 2i가 딱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도 바꿔도 괜찮구나 라고 생각도 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유리화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어차피 두근의 합곱을 볼 거면 두근의 합곱을 볼 때는 얘랑 얘는 계산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요거랑 이렇게 둘이 보세요. 이게 둘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 한번 해볼게요. 두근의 합 해볼까요? 합은 얼마죠? 5분의 2죠. 5분의 2. 두근의 곱 한번 해볼게요. 분모는 25입니다. 그렇죠? 분모는 25고 분자는 얘랑 곱할 거니까 아까 했죠. 그거는 얼마? 5. 그럼 얘는 5분의 1일 거야. 5분의 1. 됐어? 자리만 맞춰서 한번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하나 더 고려해 줄 게 있죠. 그 앞에 개수가 얼마 붙어 있어요? 5가 붙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5를 쭉쭉 곱해 주시면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고요. b가 1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근데 얘는 이게 끝이 아니죠. a를 갖다가 밑에 집어넣고
B도 집어넣고 이 요식을 다시 한번 근해 공식으로 다시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해보시면 4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딱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런 근 두 개 세트, 요런 근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켤레근. 요거 나중에 3차, 4차 가서도 또 씁니다. 그러니까 이름 잘 알고 계세요. 켤레근. 보이니? 자, 발전예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항상 뭐 다른 문제도 그렇지만 니네가 원리를 100% 이해하고 풀면 좋은데 항상 그게 빠른 건 아니잖아. 빨리 풀어야 되는 게 또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원리를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풀어야 될 때 어떻게 푸는 건지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 fx라고 합니다. 2차 방정식 fx는 0 이게 있는데 두 근의 합이 6이래.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합니다. 얘를 우리 부호로란다.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식 하나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하나 써놓겠습니다. 요거부터 먼저 쓰면서 시작을 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자, 썼나요, 요거? 알파 플러스 베타는 6. 그러면 이 근 있잖아. 얘네가 둘 다 근이잖아. 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방정식에서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어야지 이게 성립하나요? 여기다가는? 요 식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죠? 1 딱 대입하면 성립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x-1제곱은 0 이렇게 묻고 x는 1 이런 거를 근이라고 쓴단 말이야. 이 근이라는 건 뭐냐면 방정식에 대입을 했을 때 그 방정식이 말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숫자를 우리가 근이라고 이제 수학에서 불렀어. 요거는 납득이 돼?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근이라며 두 개가. 그래서 식을 두 개 한번 써볼게요. 얘가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만 어쨌든 근이 두 개 있으니까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가 지금 박스 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필기하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필기하세요. 어떤 컨셉인지 알겠어? 요거. 자, 요거까지 이제 이해를 했으면 여기까지가 괜찮으면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있대. 이런 식이 있는데 얘네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의 두 근의 합.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이 가운데 식이 달라졌죠. 아까는 그냥 x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5x-7이라는 식이 바뀌어서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 fx라는 거의 근은 아까 뭐라고 설정했냐면 알파랑 베타야. 그치? 그래서 이 알파를 대입, 베타를 대입했을 때 딱 성립하죠. 그러면 얘들아 알파랑 베타 말고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저거 성립해 안 해? 당연히 안 하겠지. 왜냐면 아까 봤던 예시에서 여기서 근이 x가 1이었잖아. 근데 여기다가 2 갖다 집어넣고 말 된다고 하면 그거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알파, 베타 아니면 다른 건 안 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뭔가야. 이거 형태 생각하지 마. 뭔가를 집어넣었어. 근데 0이 나왔어. 그러려면 이 뭔가가 뭐냐면 근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식이 두 개입니다.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거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쓰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이렇게 썼냐? 다시 한번. 뭔가 집어넣었을 때 근이어야 돼. 뭔가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려면 근이어야 돼. 근데 아까 전에 우리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5x-7이 알파가 되고 5x-7이 베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얘네를 갖다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넘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x로만 만들면 5분의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 건 어때요? x는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지금 구한 요 x 두 개가 뭐냐면 새로운 식에서의 두 근입니다. 새로운 식에서.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치라고 했잖아. 둘이 한번 합쳐볼게. 합치면 얼마?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얼마일까 뒤에가? 14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6이라 하자 했으니까 얘를 6이라 딱 집어넣으시면 5분의 20이 되면서 답은 4라고 쓰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 30초 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거 생각하면서 풀 수가 없잖아.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못 푸니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알려줄게요. 일단 먼저 정리하세요. 이제 원리를 아셨으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다 새로운 창에다 할게. 자,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네 이렇게 이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식 요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무지성으로 얘를 그냥 알파 베타로 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 풀이할 때는 이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 얘를 알파 베타로 놓고 해요. 그럼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아까 계산해 보시면 요런 게 나왔었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자, 1단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2단계는 x에 대해 정리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3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얘랑 둘이 더하시면 돼요. 둘이 더하시고 나서 요거 갖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문제 그냥 딱 끝내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 방식대로 내가 지금 쓴 방식대로 원리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쪽에 있는 254번 있죠? 254번. 그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고 어디까지 되는지도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또 봅시다. 자, 일단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아예 식을 줬다, 그치? 얘네 둘이 더한 게 3이고 그 다음에 곱한 게 4라고 식을 줬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2차 방정식 요 녀석의 두 근의 곱을 구할 거예요. 곱.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를 그냥 무지성으로 알파, 베타로 놓으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x-1이 알파니까 2x가 알파 플러스 1이니까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는 는 베타로 놓으면 똑같이 가되 요것만 이렇게 바뀌어 있겠죠.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뭐냐면 곱을 구하라 했잖아. 아까는 둘이 더하고 끝냈죠. 근데 지금은 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이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곱해보겠습니다. 4분의 둘이 전개할게. 요래 곱하면 AB, 요래 곱하면 A,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B, 그 다음에 요래 곱하면 1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고 했고요. 요거 3. 알파 베타 곱한 게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분자가 얼마일까요? 4, 3, 1이니까 8이고 밑에는 4니까 답은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나도 유형 외워서 푸는 거 싫어하지만 요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하시고 나서 그러고 좀 끝낼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 가장 초반부터 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과해서 이제 오늘 요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혈례근까지. 근데 내가 또 하나 강조하지만 이 근과 계수의 관계 있죠, 요거는 계속 나와요. 2차 함수에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3차, 4차 넘어가서도 차수가 높아져도 연립이 돼도 그래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나오니까 요거는 꼭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크를 반드시 반드시 풀어서 많이 틀려봐야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제발 숙제 좀